네, 뉴스 오늘 화요일에 함께하는 4월 경인 총선 지형 전망입니다. 조대원 리서치 한국 센터장, 박성민 민주당 주거복지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인 나침반 오늘은 부천의 내년 총선 지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년 총선부터 부천 선거구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서 특히 주목되는데요. 먼저 갑부터 보겠습니다. 갑 지역은 어느 때보다 많은 후보들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대원 센터장님, 어떤 인물들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부천시는 뭐 갑을 병정 따질 것 없이 전 지역이 민주당의 텃밭 지역입니다. 네. 이를 대변이라도 하듯이 그 갑 지역은 2008년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에서 차명진, 임혜규, 이사철 이 후보들이 부천시의 전 지역을 석권한 이후로 2012년 19대 총선부터는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전 지역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늘 승리했던 싹쓸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갑도 역시 민주당 후보들은 현재 넘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김경엽 국회의원을 위시해서 정재현, 문맹렬, 백종훈, 박연숙, 김영태 전 CBS 기자까지 후보들이 이렇게 넘치는데 반해 국민의힘은 부천시의 전 도의원들이 대부분 당협위원장 4개 지역구 전체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이제 거물급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이 지역에 도전을 피하고 있다는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고, 뭐 그에 따라 갑 지역도 마찬가지. 이염재 전 도의원 출신이죠. 이분이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협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한 총선의 유일한 출마 예상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역이 김경협 의원인데 3선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는데 최근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4선 도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박선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도전 자격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올 초에 이제 기소가 돼갖고 그 검찰에서 그 1심형을 이제 징역 6월에 그 2년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대원 센터장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도전자들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2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으면서 큰 반전을 이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김경엽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이제 검찰개혁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서 전격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이게 부당하고 좀 정치 보복성 기소가 아니냐라고 좀 피력을 한 상태이고,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3선 국회의원 출마 금지 이런 조항이 없다면 아마 출마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당 내에서도 뭐 개파색이 비교적 옅은, 물론 뭐 친명을 좀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는 하지만 4선 도전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전망도 좀 있긴 합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 말씀하신 도의원 출신의 이음재 후보자, 연이은 김경엽 후보에 대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한 번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복수 열전이 가능할까요? 지난 지선에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 때문이었죠? 예, 뭐 지난 지방선거 때는 2,300명의 당원과 시민들이 이렇게 서명을 해서 호소문이란 걸 냈어요. 지방선거 앞두고 그래 내는 건 이제 뻔한데, 내용이 그 공천에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좀 공천 자본 문제가 좀 있었고, 그걸 시정해 달라고 이제 도당에다 접수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놀랐던 게, 보통 국회의원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그 지역구가 아닌 당협에서는 보통은 500명이 그 책임당원 숫자가 넘지 않거든요. 근데 2,300명을 모았다는 건 정말로 이분들이 화가 많이 나서 악착같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냈다는 걸 의미하고, 안 그래도 이염재 현 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10년 경기도의원 선거부터 시작해서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이 모든 연달아 3차례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패해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런 문제까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별다른 다른 그 후보군을 내세우지 못하는 걸 보면, 내년 총선에서 현재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현실을 뭐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경엽 의원이 공천받는 데는 뭐 큰 문제나 변수는 없을 거라고 비교적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그 민주당 김경엽 의원 말입니까? 그것도 네, 잘 네, 아시지 네. 않습니까? 예, 박성민 의원님. 박성민 부위원장께서.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 현재로서는. 별 도전자가 특별히 사람은 많지만 안 보인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 그 3선을 했잖아요. 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네네. 시스템 공천을 한다 그러면 뭐 경선을 통해야 되는데 경선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예. 출마의 자신까지. 부천 을도 좀 보겠습니다. 을 역시 민주당이 좀 현역인 만큼 갑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나서고 있다는데 을은 서른 의원 지역구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건가요? 뭐 서른 의원이 비명으로 대표적인 비명으로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내에서도 도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에 공천이 쉽지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군요.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뭐 강성 지지자들이 네. 수박을 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도전자가 많은 상황이고요. 뭐 35선 의원이 현 국회의원이고 대표적 비명계 의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진웅 전 국무총리 비서관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21대 총선에서 서른 의원과 또 경선 경험이 있는 분이고 요번에 경선에서 상당히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병환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김기표 변호사 그리고 박병산 전 시의원도 이제 공천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서영석 당협위원장이 이제 21대 총선에서 서른 의원에게 또 패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것처럼 또 서력 기여를 노리고 이제 지역구 기반을 좀 닫는 편이고요. 여기에 이제 소정인 변호사가 이제 중앙당 후원회 부회장인데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이제 백현종 부천시의회 공동 지역위원장이 이제 뭐 그 본선에서 선수로 뛸 예정입니다. 네. 부천 갑 같은 경우는 김경협 의원의 뭐 대법 판결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소위 사법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부천을 서른 의원은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인 비명계이기 때문에 당내 계파 갈등이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대현 센터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천 을 지역 역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뭐 최근 발표되는 그 각종 수치를 봐도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도 그리고 내년 총선 때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돼야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까지도 민주당이 작게는 두 자릿수, 많게는 더블 스코어로 이 지역에서 앞서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을 탐내는 민주당 인사들이 많은데요. 뭐 더군다나 거기에 서른 의원이 70세가 이미 넘은 노령에다가 이분이 5선까지 하신 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세대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서른 의원이 이재명 그 당대표한테 각을 세우면서 당내 강성 지지층들한테 타켓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지금 현재 민주당 분위기로 봤을 때는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이걸 역으로 돌려보면 이분이 고령에다가 선수가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분이 친명 만약에 의원이었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대 교체를 명분으로 교체할 수 있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반명, 그다음에 이낙연계 이렇게 딱 포지션을 정했기 때문에 이분을 이제 이렇게 딱 찍어서 공천 컷오프를 시키면 대표적으로 비명계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공천 보복이다 이렇게 프레임이 짜질 확률이 있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선거판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러면서 상당히 무소속으로 나온다든가 뭐 이래서 표심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무소속 부분도 있고 뭐 이 지역은 네.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쓰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영남에 옛날에 친박 연대가 나와서 예.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듯이 그쵸. 지금 민주당도 수도권에서 너무 독주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다 보니 제3당에 대한 그 요구라든가 아니면 네. 당내에서 비명계에 대한 지지 새로 이렇게 좀 이 운동이 확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네, 박성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역도 서른대 서영석 리턴 매치가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조대현 센터장이 지금 말한 것처럼 네. 그 서른 의원을 배제하려고 그러면 뭐 경선이나 이제 전략 공천이 나와야 되는데 경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역구에서 5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그 출마 예정자가 그 서른 의원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전략 공천도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비명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당내 화합을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친명은 입장에서는 네. 뭐 서른 의원을 좀 배제하고 싶겠지만 또 다른 그 당내에서도 상당히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전략공천으로 내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서영석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뭐 총선 결과가 뻔하다, 체급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뭐 한동훈 뭐 그 법무부 장관이나 뭐 그 다른 뭐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 오지 않는 한은 서영석 당협위원장을 네. 또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네. 부천으로 갑자기 뭐 인재 영입 돼 갖고 전략공천 내려온다고 해도 서영석 당협위원장 지지도를 뭐 넘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략공천이 없다면 리턴 매치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부천 갑과을에 이어서 부천 병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천 병의 민심은 화끈하고 또 매정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화끈하고 왜 매정합니까? 조대현 센터장님. 그 결과를 보면 역대 선거 그 결과를 보면 되게 독특합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게 부천시 소사구 선거구 때 15대부터 17대까지 그 유명한 그 김문수 예. 후보가 이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하죠. 특히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29.2%라는 더블 스코어로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18대 총선에서도 역시 김문수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차명진 의원이 14.3%로 큰 격차로 승리함으로써 보수 정당이 내리 4연승을 했던 지역인데 딱 거기까지거든요. 그 네. 이후로 갑자기 똑같은 주민들이 사는데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서 19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는 차명진 후보가 연달아 민주당 후보한테 대패를 합니다. 특히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28.05%라는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압승을 하면서 20년 전에 김문수 후보한테 당했던 수모를 그대로 갚아줬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이 화끈하면서도 참 매정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밀어줄 땐 시원하게 밀다가 뒤도 또 돌아보지 않는 그런 선거구 부천병. 자, 어떤 인물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역은 3선의 김상희 의원인데요. 어떤 분들이 도전하고 있습니까? 뭐 현역인 뭐 3선 그 4선입니다. 네, 비례대표 그렇군요. 포함해서. 비례까지 예. 하면. 예. 그리고 지금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국회의장단에 포함돼 있거든요. 네. 부의장이라 갖고 뭐 의장단은 보통 그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예. 보통 의례인데 지금 뭐 다른 출마 예정자의 바람과 다르게 또 어느 때보다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장덕천 전 부천시장이 또 비명이고 이낙연계인데 전 부천시장을 했기 때문에 경선에서 자신 있어 하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지금 지역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구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건태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근인 이제 정진상 정무조정 실장의 변호를 맡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패다 그러면서 네. 지금 상당히 부상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최한식 당협위원장이 이제 있는데 3, 4대 이제 경기도 의원을 했고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좀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는 차명진 전 의원에게 경선에서 탈락을 한 경험이 있는 분이고 여기에 이제 이재진 경기도 의원 차출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소속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지역 정가에서 뭐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공평 경쟁에 뛰어들 거라는 뭐 얘기도 있지만 그건 좀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정의당에선 신현자 지역위원장이 본선 출마를 바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설화 때문에 또 곤혹을 좀 치렀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경기 나침반 오늘은 경기 부천 선거구 내년 총선 흐름 전망해 보고 있는데 이제 정입니다. 부천 정 선거구 역시 현역도 민주당 의원인데 여긴 누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천 정에는 이제 현역인 서영석 의원이 있고요. 네. 지방 의원을 4선 중에 3선을 무소속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정주 비례대표 있죠. 네. 그 문화예술 쪽 비례대표 의원인데 머털조 도사라고 이제 애니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작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상당히 빨리 내려갔어요. 부천 병에 그리고 정에 그리고 1년 전에 사무실을 차려갖고 지금 뭐 부천시 의원을
그 보좌관으로 임명해서 상당히 열심히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또 정은혜 이제 전 비례대표 의원이 이제 출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비례대표 15원이 이수혁 이제 비례대표가 예전에 주미대사에 내정되면서 20대 국회에서 7개월을 남기고 이제 비례를 승계한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네. 83년생으로 이제 청년 여성 비례인데 아마 이제 이쪽 그 부천정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진현 뭐 전 경기도 의원이 이제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의 시의원 경험도 있고 경선에서 지금 여기 토박이다 보니까 경선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은성 전 청와대 행정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갑철 전 경기도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송윤원 전 당협위원장이 당연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이제 구자호 지역위원장이 경선 없이 본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서영석 의원이 현역이지만 비례대표 출신 여성 의원들, 특히 이제 여성 후보들이 민주당 내에서 도전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좀 이채로운데요. 조대현 센터장님, 다른 지역이랑은 좀 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전현직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덤빌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 지역이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은 총 8차례의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한 네. 호남보다 더한 민주당 텃밭 지역입니다. 그렇게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원혜영 의원이 총 5선을 하고 네. 그다음에 후진들한테 물려주느라고 물러나면서 지난 총선 때 서영석 의원이 인지도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에 비하면 도리어 미래통합당의 안병도 후보는 3번이나 같은 지역에 출마하면서 상당한 인지도와 그 조직을 갖고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 차이로 압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와도 여기는 이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 탐을 내는데 그럼 서영석 의원이 여기를 잘 지켰으면 아무도 이제 덤벼들 생각을 못했을 건데 지난 4년 동안 서영석 의원 제가 찾아보니까 본인뿐만이 아니라 보좌진들이 각종 구설수, 뭐 네. 그다음 논란 이런 것들을 뭐 소소하지만 계속 일으키면서 어쨌든 리더십이나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틈새를 보고 이 비례대표 여성 의원 2명이 아까 전에 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역구에다 이미 사무실을 내고 부천시의원 출신을 보좌진으로 해서 각종 지역구를 훑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은혜 이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 4년 전에 이미 서영석 의원과 한 차례 경선을 붙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3명으로 경선을 돌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럼 후보가 결정이 되려면 좀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부천 선거구를 주목하는 이유가 선거구 획정위에서 4개의 선거구에서 3개로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그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요. 조 센터장님, 예. 그 선거구 획정위의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인구가 줄어들었죠. 인구가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89만 거의 90만에 육박하는 걸 정점으로 찍고 그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인구가 줄어요. 계속 줄다 보니까 현재 2023년 10월에는 78만 2천밖에 안 되다 보니까 4개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뭐 용인이나 고양시는 거의 107만이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3개 선거구였던 지난 총선 때 3개 선거구였던 남양주가 73만, 화성도 93만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지역의 지역구를 4개로 유지하기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도 부천시의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걸 뭐 지금 4개로 유지하면서 다음 상황을 보겠지만 인구가 빠지는 일만 남았지 늘어날 상황은 거의 요소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하나 줄여라 이렇게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부천 정은 과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갑을병 체제로 치러질 것인지 박성민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천 지역이 민주당 또 텃밭이라고 또 생각되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에서는 좀 상당히 반발이 심해요. 그래갖고 아마 정개특위에서 나중에 그 여야 합의를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3분의 이제 출마 예정자랑 좀 통화를 했어요. 네네. 근데 통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분들은 이 부분에서 갑을 병으로 되는 거를 좀 수긍하는 분위기예요. 어쨌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른 지역이 또 분구가 되면서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긍이 되는데 지금 20대 총선이나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총선 한 40일 전에 이제 선거구 획정이 이제 돼버려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신입으로 맨 처음에 들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 획정을 좀 더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인 나침반 오늘은 부천 지역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